와, 여기가 괌이야? 한국인이 많아서 그런가? 딱히 낯설지가 않은 기분이네. 여기가 쇼핑하려는 사람들이 오는 여행지라 그럴 거야. 자기야, 우리 아버님, 어머님 드릴 선물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신혼집도 장만해 주셔서 어떡해. 아빠가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어. 근데 당신은 괜찮아? 어머님이랑 그렇게 한바탕 했잖아. 연 끊겠다는 당신 생각은 잘 알겠지만 한편으론 미안해서. 괜찮아. 그 사람들이랑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간 오히려 당신이랑 내가 더 힘들었을걸? 그리고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어. 전셋집을 해줬으니까 장인어른이 해준 신혼집을 달라니. 형이랑 엄마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됐어. 그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나도 중심 딱 잡고 너랑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한 20대 후반 새색시입니다. 남편이 오늘 결혼 당일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결혼 전에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파혼을 생각하긴 했는데 잘 극복하고 결혼 당일엔 저런 말도 들었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편인 남편과의 얘기를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때는 결혼 6개월 전이었어요. 6개월 전. 오빠, 세대매까지 다 했잖아. 근데 우리 신혼집을 못 잡아서 혼수를 못 했거든. 슬슬 우리가 살 집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주말에 집 보러 다닐까? 우리가 직장이 같은 방향이니까 출퇴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들어가더라도 회사 근처로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때? 회사 근처면 너무 비싸지지 않을까? 우리 예산이라곤 1억 좀 남아있는데, 그걸로 전세하는 건 힘들 수도 있어. 좀 고생하더라도 외곽으로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점점 힘들어질 거야. 언제 이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이 직장은 적어도 3년 정도 다닐 텐데 왔다 갔다 시간이 길어지면 피로도가 높아질걸. 그러려나? 그럼 다 둘러보는 걸로 하자. 적어도 몇 년은 살 집이니까 신중하게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집 문제 많이 발생하잖아. 사기 안 당하고 잘 고르려면 신경 많이 쓰긴 해야 할 것 같거든. 오빠, 지영이 알지? 내 고등학교 친구. 지영 씨? 잘 알고 있지. 전에 청첩장 줄 거라고 같이 갔다 왔잖아. 근데 그분은 왜? 걔가 이번에 이사하려고 집 빼려고 했는데 글쎄 전세 사기라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랑 그 사람 고소하니 많이 정신이 없더라고. 그동안 교류도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뒤에서 사기를 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 전세 사기를 당해? 얼마나 당했길래? 대출로 집 장만했던 거라 3억 5천이나 된대. 그거 보니까 우리 집 고를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렇겠다. 잘 알아보고 전세나 매매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따로 받아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어, 그럼 쟤도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 나도 여기저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 그 주 주말. 이 아파트가 요즘 매물로 참 잘 나오고 있어요.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꽤 넓고 아까 말씀하신 곳이랑 거리가 가까워서 움직이기도 편하고요. 마트나 병원, 약국도 멀지 않아서 생활할 때 불편하거나 하는 것도 덜할 겁니다. 난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사기엔 너무 비싸지 않을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근데 좀 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괜히 마음에 안 드는 곳 골랐다가 후회하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곧 괜찮은 곳이 더 나오겠지. 사장님, 좀 고민해봐도 될까요? 그러셔도 되긴 하는데 인기 있는 매물이라서 금방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장 고르기엔 저희가 좀 부담이라 다음에 또 올게요. 잠시 후.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보다 괜찮은 곳 없었는데 왜 그냥 나오자고 한 거야? 그게 사실 엄마가 전셋집을 해준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그렇잖아. 우리 엄마가 그래도 며느리 드리는 거라고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있지? 그건 정말 감사하긴 한데
우리한테 말해주시지. 집은 그래도 우리가 봐야지. 우리 엄마가 예전에 부동산에서 좋은 집을 많이 알고 있으셔. 우리가 살기 좋은 집으로 알아봐 주시긴 하셨을 거니까 기분 푸는 걸로 하자. 오히려 우리 결혼이나 다른 거에 예산을 더 쓸 수 있는 거잖아. 아, 알았어. 어머님이 우리 생각해서 준비하셨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집 보러 가는 길인 거야? 엄마가 잠시 집에 들렀으면 한다고 해서 너 데려다 주기 전에 잠깐 들러도 되지?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이런 모습으로 어머님을 뵈라니. 충분히 이쁜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가보자. 안 그래도 집 위치 때문에 엄마한테 가보긴 해야 되거든. 나 혼자 가는 것보단 둘이 가는 게 좋잖아. 아, 알았어. 근데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당신이야 집에 가는 거니까 부담은 없겠지만 난 어머님 뵐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다고. 잠시 후. 아유, 너희 왔니? 그래서 저녁은 맛있는 거 먹었어? 저녁은 먹고 들어왔어. 근데 엄마, 우린 왜 부른 거야? 너희가 집 보고 온다고 하길래 오라고 한 거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은 봤니? 보긴 했는데 엄마가 전세 지불을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계약 안 하고 왔어. 우리가 본 건 꽤 비싸서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혹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가구나 가전제품도 골라야 하는데 집 구조나 크기 같은 걸 모르면 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 너희가 살 집이니까 가보는 게 좋긴 하지. 주소는 적어줄 테니까 며느라가 넌 갔다 와라. 열쇠 직접 반납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내일 내가 같이 가는 게 좋은데 내일은 갔다 올 곳이 있어서 혼자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나 혼자 갔다 오면 되니까. 그리고 집 하나 보고 오는 게 뭐 어때서? 내가 영상이랑 사진 찍어서 오빠한테도 보여줄게. 그거 보고 어떻게 꾸밀지,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대신 내일 저녁은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자기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아니야. 나도 볼 일만 보고 얼른 집 가야지. 다음날 저녁. 응, 그래. 집 괜찮지? 이 근처에서 전세로 가려면 이 정도가 좋아. 어머니, 집이 회사랑 멀어서 저흰 힘들 것 같아요. 그이랑 저랑 차를 타고 적어도 1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다 보니 출퇴근이 힘든걸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니? 요즘 그런 매물 찾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전세를 구해줬음.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지금처럼 불경기일 때 집장만 하는 게 쉬운 줄 아니? 하지만 어머니, 집이 구축인 것도 있고 곰팡이도 심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차라리 저희가 조금 더 모아서 신축으로 구하도록 할게요. 지금 내 호의를 이렇게 무시한다 이거니? 그리고 원래 그렇게 살다가 돈 모아서 집 장만하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생각해서 신혼집도 장만해 줬으니까 은혜 갚고 살도록 해. 네? 아, 제가 오빠랑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 혼자 그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니까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죄송해요. 아이, 뭐 아들이랑 얘기해 보겠다는데 어떡하겠어. 어차피 걔는 내가 하라고 하면 다 하는 애니까 상관은 없지만 말이야. 잠시 후. 자기야, 잘 보고 왔어? 나 이제 슬슬 퇴근할 준비 중이야. 오빠, 우리 그 집은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좀 말려주면 안 될까? 집이 어땠길래? 그래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잡아준 거였는데 거절하기가 좀. 집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래. 오래된 구축 빌라였던 거야. 리모델링하면 어떻게든 살릴 수 있다고 해도 곰팡이가 너무 쓸어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나잖아. 아, 냄새 때문에 그래? 그거는 곰팡이 제거하는 업체 불러서 하면 되잖아. 안 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오늘 거기서 이상한 일도 있었단 말이야. 한 층에 두 집밖에 없는 빌라긴 했거든.
근데 옆에 사는 남자가 문을 열고 빼꼼하더니 새로 들어오는 새색시냐고 음침하게 웃잖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글쎄 1층 주민이 그 사람 이상하니까 가급적이면 이사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 정도야. 그래? 아, 그건 찝찝하긴 한데. 그럼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내가 안 가겠다고 한 거 알면 분명 너한테 불똥 튈 수도 있는 상황인걸? 난 그래도 괜찮아.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보단 좋은걸? 아니면 오빠가 보고 판단해보는 건 어떨까? 찍어온 사진이랑 영상들을 오빠한테 다 보내놨어. 와이씨, 이건 좀 심했다. 들어갔다가 건강만 상하고 나올 것 같은 곳인데. 여긴 내가 봐도 살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 그치? 물론 2억짜리 전셋집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회사랑 거리가 1시간 걸리는 거 있지? 운전으로 1시간이면 출퇴근할 때 더 고생하는 거 알잖아. 우리랑은 여러모로 맞지 않는 곳이니까 여긴 포기하자. 그렇게 하자. 1시간은 솔직히 괜찮은 거리라 해도 집 상태가 좀 그렇다. 그날 밤. 엄마, 사진이랑 영상 봤는데 그 집은 아닌 것 같아. 사방팔방 곰팡이가 있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건강만 안 좋아져서 나오겠어. 그냥 우리가 그만큼 모아서 신축 토론 같은 것도 알아볼 테니까 엄마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 내가 너희 생각해서 전셋집 알아봐 준 건데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니? 오히려 은혜를 갚고 살아도 모자를 파네. 그러는 건 아니지. 엄마, 우리가 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오죽하면 이럴 것 같아? 오래된 구축에 회사 거린 이해를 하겠는데 저 정도 관리 상태면 1년도 안 돼서 곰팡이가 다시 올라올걸. 그리고 무엇보다 옆집에 이상한 사람 산다고 주위에 소문 쫙 난 빌라라는 거 몰랐어? 내가 그거 사진 보고 놀라니까 후배가 이 집 사진 보고는 어딘지 바로 알더라. 글쎄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살아서 매물이 안 빠지는 곳이라고 하는데 엄만 우리가 그런 사람 옆에서 살다가 고생했으면 좋겠어? 어머머,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미 계약도 해놔서 너희가 입주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구해놓은 거 1년이라도 살아보면 어떡겠니? 그래도 좋은 집 고르는 게 좋지. 딱 봐도 관리 안 한 티 많이 나는데 여길 전세 2억 넣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못하지. 이럴 거면 차라리 월세로 들어가서 살겠어. 넌 엄마가 호의로 집을 구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보나마나 걔가 바람 집어넣었겠지. 아님 네가 그럴 만한 애니? 여기서 예은이가 왜 나오는 건데? 예은이 나한테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사진이랑 영상 보고 여긴 아니라고 했을 뿐이야. 아 그럼 애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살아. 어차피 계약도 다 해놔서 모르지도 못해. 잠시 후. 뭐? 일단 거기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아, 거기 리모델링 하는 게 더 못 견딜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다른 집 구해서 살면 안 될까? 이미 계약을 다 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거절하기도 애매해. 1년이라도 살고 나올까? 아, 알았어. 근데 살아도 딱 1년 사는 거야. 난 그 이상은 절대 못 버텨. 일단 들어가서 살 거면 업체 불러서 정리 한번 싹 해야 되긴 하겠다.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자. 여기서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 결국 엄마랑 우리 사이 틀어지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가 조금만 참고 버티면 모두가 편할 수 있잖아. 알았어, 그렇게 하자. 나 아빠 지인분 중에 인테리어 하는 사장님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견적 내달라고 부탁할게. 좋은 생각인데 얼마 지인인데 비싸게 부르진 않을 거니까. 견적 내보고 얘기해줘. 괜찮으면 거기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다음날 아침. 아빠, 전에 친구 중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지. 근데 인테리어는 갑자기 왜? 혹시 너희 신혼집 리모델링 하려고? 어머님께서 2억짜리 전세 빌라를 구해놓으셨다고. 거기서 살라고 하잖아. 이미 계약도 다 해놓으셨다고 해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야. 리모델링해서 1년이라도 살다 올까봐. 그래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네. 요즘 집 구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란 말이 있을 정도잖아. 너도 나중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드리는 게 좋아.
나도 알고 있긴 한데 집 상태가 좀 그래서 아저씨한테 견적 내보려고 했지.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간 진짜 건강 버리고 나올 것 같아서. 아빠가 너한테 연락하라고 말해줄 테니까 한번 잘 바라보도록 해. 고마워, 아빠. 역시 주위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날 저녁. 아가, 집에 좀 와라. 오늘 아들이 늦게 온다고 하니까 너라도 와야지. 네? 아, 오늘 리모델링 견적 내기로 한 날이라서요. 혹시 급한 일이실까요? 그럼 내가 안 급한데 널 불러 세웠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니? 그리고 내가 신혼집까지 해줬음. 평생 은혜 갚는단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 갑자기 말씀하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저희가 구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아닌데 그걸로 그리 말씀하시면. 됐고, 당장 집에 와. 안 오면 전세고 결혼이고 간에 다 반대해버리는 수가 있어. 어머니. 아, 잠시 후. 어머님 저 왔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인제 오면 어떡하란 거냐. 아주 그냥 배가 등에 달라붙겠구나. 어서 저녁상이나 차려라. 네? 어머님, 저 아직 오빠랑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상을 차리라뇨? 내가 집까지 해줬는데 설마 그건 알로 먹을 생각은 아니었겠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밥 좀 차리고 반찬 만들어 놓고 가라. 내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언제 와서 언제 만들어요.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럼 결혼하지 않겠단 말이지? 시어머니가 집을 해줬음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와서 봉사하진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행동하겠다는 거냐? 애초에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계약까지 다 마치셔서 저희가 어쩌지 못하게 하신 것도 어머니고요. 전 그런 거 절대 못하니까 저희한테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안 해놓고 가면 이 결혼 못할 줄 알아. 그날 밤. 미안해, 연락이 늦었지. 갑자기 회식이 잡히는 바람에 이제 빠져나왔어. 오빠, 나 진짜 이런 식으로 결혼 못하겠어. 언제 우리가 집 해달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아니잖아. 근데 난 왜 노예처럼 부려져야 되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 날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상도 차리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가래.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집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싶냐고 뭐라 하시잖아.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집도 아니고 어머님이 멋대로 시댁 근처로 잡은 신혼집 부담스러워. 그래도 오빠 엄마니까 참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미안해. 엄마가 설마 그런 행동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 때문에 너가 상처 많이 받았구나. 나도 솔직히 매일 집에 들어가면 엄마처럼 아들이랑 며느리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얼마나 유세를 부리시는지. 그래도 너랑 결혼해서 살 곳이니까 참고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우리 그냥 그 집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구하는 걸로 하자. 그래도 괜찮을까? 결혼 허락 안 한다고 난리치시면 어떡해?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사람이라고 발표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엄마 의견이 여기서 왜 들어가겠어? 오히려 그 인테리어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리모델링 예약한 거 취소하고 새로 알아보자. 고마워. 오빠가 내 말을 믿고 따라줄 줄은 몰랐네. 그럼 오늘 집 들어가서 아저씨한테 연락드릴게. 인테리어 때문에 그 집에 혼자 가보신 걸로 아는데 고생 안 하고 좋지 뭐. 한편. 야, 내가 봤을 때 그 집은 고쳐도 살 수가 없겠더라. 곰팡이가 안까지 다 스며들어서 계속 올라오는 것도 있고 우풍이나 결로 현상도 심해. 그런 집에서 살면 한두 달 만에 바로 곰팡이 올라오고 세금 같은 것도 폭탄으로 맞을걸. 그럴 바엔 그 돈으로 반전세 구해서 사는 게 낫지. 너 니 딸 오면 절대 들어가서 살지 말라고 해라.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사돈이 고심한 끝에 고르셨다고 하더라. 2억 빌라면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상태가 안 좋을 줄은. 2억? 거기가 그 정도나 된다고? 야, 진짜 집값 많이 오른 거 알고 있지만 그런 집에 그 가격으로 치솟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야. 그런 곳에 그 정도 가격이면 어휴다, 어휴야. 그럼 차라리 내가 장만해 놓은 거 주는 게 마음 편하겠네. 애들 출퇴근 편하라고 근처에 아파트 하나 장만해 놨거든. 요즘 부동산 공부하더니 언제 장만했냐? 그래서 거긴 얼마짜린데? 뭐 신축은 아니지만 10년 된 곳이라 5억에 샀지. 낮은 층수라서 가능했던 건데 신혼인 애들이 살기엔 부족하거나 하진 않을 거야. 나도 사고 난 후에 방치를 좀 해서 네가 봐줄 수 있냐? 리모델링 할 거 있으면 내가 비용 댈 테니까 애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한다고 네가 신경 많이 쓰긴 했네. 그래, 친구 부탁인데 그 정도 들어줄 수 있지. 여튼 그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서 살 생각하지 마라. 잠시 후. 아빠, 혹시 아저씨한테 리모델링 부탁한 거 취소해도 돼요? 아, 어머님이 이상한 욕을 하시는 바람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사돈이 이상한 욕을 했어? 안 그래도 그 집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절대 들어가서 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라. 근데 대체 무슨 욕을 했길래 우리 딸이 그런 표정일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희 생각해서 집 구해주신 건 감사하죠. 근데 시댁 옆이라 출퇴근이 1시간 걸린다고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집 상태도 안 좋기도 했고. 이웃이 이상해서 그 건물 주민이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매주 시댁 와서 상 차리고 반찬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어? 지금 내 딸을 종 부리듯이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고작 2억짜리 전세 갖고 그런 식으로 유세를 부린다고? 그래서 오서방은 뭐라고 얘기했어? 오빠야 뭐 내 말 듣더니 안 그래도 자기도 스트레스라고 그냥 거기 살지 말고 우리끼리 집 구하자고 결론이 났죠. 오빠도 집에만 가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 있죠? 아유,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예 안 그래도 오늘 친구랑 얘기했는데 거긴 사람이 살 집이 아니라고 하고 차라리 그 돈이면 반전세를 구해서 가는 게 나을 거라고 하더라. 진짜 그렇게 할까 봐요. 처음부터 좋은 곳 가서 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시작하기 좋은 장소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딸, 아빠가 장만한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건 어때? 네가 결혼할 거 생각하고 아빠가 신축은 아니지만 10년 정도 된 곳 마련해놨어. 요즘 아빠가 부동산 경매 공부하는 거 알지? 5억밖에 안 되는 20평짜리 작은 곳이긴 하지만 둘이 시작하기엔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 어떠니? 네? 아빠. 하지만 그건 아빠가 평생을 모은 돈이셨을 거잖아요. 사돈이 집 장만하셨다고 했을 때 그냥 갖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줘야지 하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된 거 뭐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친구한테 미리 가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봐달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이 새 시작한다는데 이거 하나 못해주면 부모 체면이 서겠어? 넌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사돈이 뭐라고 하든 말든 무시해. 아빠, 정말 고마워요. 잠시 후. 오빠, 우리 집 구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우리 신혼집 하라고 장만한 아파트가 있대. 아버님께서 아파트를 장만해 놓으셨다고? 지금까지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 나도 놀라긴 했어. 근데 일부러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최근에 마음고생 많이 하기도 했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주시는 거래. 아저씨한테 리모델링 해달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다는 거 있지? 오, 집은 어때? 괜찮아? 사진도 봤는데 깨끗하고 좋아. 10년 된 곳이지만 우리가 살기에도 부족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장인어른께 더 잘해야겠어. 우리 이번 주말에 집 보고 난 후에 혼수 준비하는 건 어때? 집도 있으니까 아빠 선물도 개인적으로 준비해볼까 싶어.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나한테 쓰셨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해서. 혹시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그 정도 해드리는 게 맞지. 이렇게 된 거 엄마한테도 확실하게 거절의사 밝히도록 할게.
잠시 후. 엄마, 그 빌라는 다시 처분하든가 하세요. 저흰 그 집 들어가서 못 살겠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내가 너희 생각해서 고심한 끝에 고른 곳이잖아. 그럼 뭐 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고 업자들이 얘기하는걸요? 안에 곰팡이는 물론 틈마다 균들이 스며들어서 계속 올라올 거래요. 거기 있으면 기관지는 물론이고 피부에도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절대 살지 말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처분해 주세요. 뭐? 너희가 그럼 지금 당장 집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결혼식이 얼마나 남았다고 여유를 그렇게 부려. 장인어른이 우리 살라고 장만해주신 아파트가 있어서요. 거기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거리도 보니까 회사랑 20분밖에 안 떨어져서 둘 다 편하고요. 주위에 있을 거 다 있어서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 생각이에요. 아파트? 얼마짜리를 해주셨길래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니? 5억짜리요. 물론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거기가 훨씬 살기 좋으니까 우리로선 더 좋은 선택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는 엄마 손으로 처분해 주셨으면 해요. 아들, 네가 벌써 집을 가지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직 네 형은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하루 매매에 들어간다고? 그건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형한테 아파트 주고 네가 빌라에서 사는 걸로 하자. 에? 엄마, 그 집은 장인어른이 해주신 곳이에요. 근데 그걸 멋대로 형을 주자고요? 그러다가 애가 알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장남 좋은 거 주겠다는데 걔 의견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니? 그럼 둘째인 너네는 매매로 살고 네 형은 월세로 사는 게 맞아? 첫째가 매매, 둘째가 전세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대가 단단하게 서는 거야. 알고는 있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애초에 그 집에 엄마가 뭐라도 보태셨어요? 장인어른이 저희 행복하게 살라고 있는 거 탈탈 털어모아서 장만해 주신 거예요. 저 이것만큼은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늦은 밤. 엄마, 걔랑 얘기해봤어?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하기는 까이고도 남았지.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니? 그놈이 뭐라고 해? 지는 엄마가 전세해줬잖아. 근데 이젠 아파트까지 가지겠다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니니. 형인 네가 더 잘 돼야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모르나 봐. 엄마, 걘 예전부터 그랬어. 학교 다닐 때도 내가 갖고 있는 거 탐난다고 이악 물고 안 내놨잖아.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싸웠다가 안 좋게 찍힌 거 기억하고 있지? 아유,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우리 장남은 충분히 명문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놈 때문에 인생 말아먹은 거나 다름없잖아. 평생 미안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니. 내가 이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야. 아들, 걱정하지 마. 그 아파트 받아서 너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걸로 대출을 받든 팔든 해서 사업이나 해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돼. 알고 있지? 그래야 나한테 미안한 걸 갚지. 걱정하지 마. 엄마만 믿고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며칠 후. 작은 아가, 내가 너한테 말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직접 찾아와야겠니? 그래서 회사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아, 어머님 그래서 어떤 일로 절 찾아오신 걸까요? 이번에 사돈이 아파트 하나 해주셨다면서? 그거 우리 집안에 기부 좀 해라.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부라고 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안 줄 생각이었니? 제가 그걸 드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왜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시댁에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아빠가 저랑 오빠 신혼생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안 대한테 주는 게 맞지. 너 결혼하면 앞으로 우리 집안 식구라는 거 몰라서 그러니. 나나 첫째한테 잘 보여야 사랑받는 법이야. 그리고 빌라 전세 얻어줬으니까 아파트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니. 아니요. 그 집은 저희 아빠가 저희 생각해서 장만해 주신 곳이에요. 저희는 빌라 말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 생각이니까 정 주시고 싶으시면 그 빌라 고쳐서 아주버님께 드리면 되겠네요. 그럼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들 아닌가요? 첫째가 좋은 거 가지고 둘째는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 몰라서 그러냐? 아유,
하긴 외동이 내가 이기적으로 자랐는데 뭘 어떻게 알겠어. 됐고 그거 줄 거 아니면 결혼 허락 절대 못 시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오빠랑 얘기가 끝난 상태라서요. 죄송해요. 그럼 전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널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아, 이젠 선을 넘겠다는 말씀인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너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나도 당황스러웠어. 오빠, 자꾸 결혼 허락 안 하시겠다고 그걸로 협박하시는데 그게 맞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그래도 결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애초에 결혼할 때 집에서 지원 하나도 안 했어. 지금 엄마가 없겠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거고. 정 힘들게 하면 내가 연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야. 나도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더 이상은 못 참아.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건 너 때문 아니야. 가져서는 안 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만약 자꾸 그런 식으로 찾아오면 너도 그냥 넘어가지 마. 알았어. 나도 앞으론 그렇게 행동할게. 그래도 오빠 어머니니까 나도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식으로 무리한 부탁을 하시니까 마음이 그렇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 미안해. 우리 집 사람들이 막무가내 경향을 많이 보여. 예전에 형이 내 물건 탐내서 안 된다고 했더니 내가 자기 걸 욕심냈던 식으로 몰고 가더라. 친구들이 증언해줘서 오해는 풀리고 형이 벌점을 먹긴 했는데 엄마는 아직도 형을 믿고 있더라. 그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던지. 그래도 엄마랑 형이라서 넘어가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못 참아. 우리가 같이 힘을 내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집 좋다. 방도 괜찮은걸? 여긴 안방으로 쓰고 저 방은 작업실로 사용할까? 나도 그게 좋을 것 같더라. 여기 드레스룸이 달려있으니까 이쪽에 침대나 화장대 두면 딱 좋겠더라고. 거실엔 벽걸이 텔레비전하고 이것저것 두면 될 것 같은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주방은 식탁을 뒀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싱크대는 디귿자로 했으면 해. 주방은 네 영역이니까 리모델링 할 때 그렇게 하자. 하긴 그럼 넓어져서 좋겠다. 내가 꿈꿔오던 주방이야. 그럼 작업실은 우리 둘 다 컴퓨터 넣고 뒤로는 책꽂이 넣어서 짐 정리하는 거 어때? 가끔씩 같이 게임도 하고 좋겠다. 얼른 그런 날이 찾아오면 좋겠다. 리모델링은 이번 주말부터 바로 들어간다고 하셨지? 어차피 결혼하는 거 오래 비우지 말고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거라고 해서. 일주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겠다고 하시네. 그럼 일찌감치 합치는 걸로 하자. 엄마랑 있으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어. 근데 나간다고 하면 분명 집 주소 물어볼 것 같은데. 숨기는 게 좋겠지? 그래도 어머님인데 영원히 숨기긴 힘들지 않을까? 그냥 알려드리고 언제 한번 초대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사이 틀어지는 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야. 고마워.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앞으로 너한테 더 잘하도록 할게. 그날 저녁. 집을 나가겠다고? 엄마가 구해준 집으로 가는 거 맞지? 아니야. 장인어른이 우리 살라고 주신 아파트로 가는 거야. 앞으로 결혼 준비 마저 하려면 둘이 같이 보내는 시간도 늘어날 텐데 지금부터 같이 사는 것도 좋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못 들은 거야. 그 집은 네 형한테 주고 빌라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잖아. 엄마, 그럴 생각 없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럴 마음이었음 우리가 그랬을 것 같아? 너 원래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애였잖아. 왜 이렇게 삐뚤어진 거니? 난 원래 이랬어. 그동안 엄마가 그런 이상한 요구를 해와서 내가 나가는 거잖아.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그거 엄마가 욕심낼 거 아니야. 그리고 이미 리모델링도 하기로 했고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배치해놔서 형 주지도 못하니까 포기해. 그럼 언제 들어갈 거니? 일주일 뒤에.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들어갈 거야. 나중에 주소나 남겨놔. 그래도 너희가 결혼해서 살겠다는 곳인데 어딘진 알고 있어야지. 영원히 안 볼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알았어. 여기 적어 놓을게. 잠시 후. 생각보다 소공이 빠르신걸.
그나저나 얼른 시간이 지나면 좋겠다. 입주하면 인터넷이나 전기, 가스 같은 것도 신청해야 되는데 다 준비해 놔야겠어. 이미 해놨지. 명의가 내 걸로 돼 있어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 아, 오빠도 힘들겠지만 우리 결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자. 그러자. 아, 그리고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입주하는 거 어때? 일주일 후에 한다고 얘긴 하긴 했는데 뭔가 수긍이 빠르신 게 이상해서. 그럼 아저씨한테 정확하게 언제 끝나냐고 물어볼게. 애초에 짐도 5일 후에 오시기로 해서 그때까지 맞춰주시겠다고 하셨거든. 우리도 일찍 들어가면 좋긴 하니까. 고마워. 아, 괜히 주소를 알려드린 것 같네. 5일 후.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래. 아저씨, 집이 너무 이뻐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서 어떡해요.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 건데. 됐어. 네 아빠가 나한테 부탁을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나도 딸 같은 네가 결혼한다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신혼집 꾸며줄 수 있어서 좋았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식사 자리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어허, 지금 삼촌이 나한테? 아이, 그래주면 정말 고맙지. 내가 해준 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새로 시작하는 이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아름다워요. 저희가 생각한 거 그대로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엇보다 싱크대나 조명이 너무 이쁜 거 있죠?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네. 그런 결혼식 때 갈 테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하자. 자네도 우리 잘 챙겨주고. 참 착한 애야. 네, 잘 챙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아, 집이 너무 이쁘다. 여기서 앞으로 행복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내일 짐 가지고 올까? 마침 금요일이니까 딱 좋은 거 같은데. 그럴까?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주말 동안 푹 쉬면 되겠다. 아빠한테 오빠랑 같이 살 거라고 했더니 잘 됐다고 하는 거 있지? 일찍 보내는 거 그렇다고 하시긴 했는데 일찍 같이 살아보는 것도 좋다고 하시더라고. 오, 주말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 드려야겠다. 아니었으면 우리가 집 구하는데 한참 고생했을 거야. 이 은혜를 언제 다 갚아야 되나 걱정될 정도라니까. 아빠 혼자 계시니까 종종 찾아뵙자. 우리 아빠가 낚시하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같이 다녀드리면 엄청 좋아하실걸? 그럴까? 나도 낚시 좋아하는데 그럼 조개나 꽃게 잡아다가 해물라면도 해주는 건가? 당연하지. 내가 아빠 따라다니면서 그런 실력은 정말 좋거든. 며칠 후. 아, 짐 정리 다 해가니까 뭔가 기분 좋다. 근데 오빠, 우리 몇몇 물건은 주문해야겠어. 접시 세트도 그렇고 수저 세트도 그렇고. 생각보다 뭐가 많이 없는 거 있지? 그럼 마트 갔다 올까? 나도 정리하기 좋게 바구니 같은 게 더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그럴까? 한 김에 마트 피자 사오자. 오랜만에 그거 먹고 싶어. 드레스 입을 거라고 다이어트 할 거라고 하더니. 그래도 오늘은 그만큼 활동을 했잖아. 그니까 오늘 하루만 넘어가 주기. 알았어. 대신 맛있게 먹자. 그럼 얼른 준비하고 나와. 시동 걸어둘게. 잠시 후. 엄마, 이렇게 몰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 걔네가 좋은 마음으로 양보해 주겠니? 그냥 들어가서 살면 어쩔래? 쫓아내기라도 할래? 그건 그렇긴 한데 그러다가 가족 싸움으로 크게 번질까 봐 걱정돼서 그러지. 넌 엄마한테 그렇게 매정한 애가 지금 와서 그런 걱정을 한다고? 반말 말고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마. 알았어. 근데 엄마, 비밀번호가 뭔데? 그런 거 없어? 열쇠 아니야? 비밀번호? 얘 생일 아닌가? 그런 쉬운 거였으면 다 뚫었겠지. 아, 이제 어떡해. 네 사업체 사람들 다 올라와서 짐 내리려고 할 텐데. 기다려봐. 오늘까지 리모델링이라고 했으니까 안에선 작업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내 아들이 여기서 살겠다고 해서 짐 들고 왔다. 근데 비밀번호로 딱 잠궈 놓으면 어떡하겠단 거니? 우린 들어가지 말란 말이야? 지금 뭐라고요? 여기서 사실 생각이라고요? 저랑 오빠가 사는 신혼집에 아주버님이 온다는 게 말이나 되세요? 내 아들 중 아무나 이 집에서 살면 되지. 그리고 너 그렇게 매정하게 행동할 거니? 엄마, 더 이상은 못 참아.
두 번 다시 여기 찾아올 생각하지 마.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대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데? 지금 엄마가 쪽팔린다는 거니?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이 집은 네 형 주고 너흰 빌라 가서 살라고. 지금 시어른 말이 말 같지도 않다는 거야? 그런 시댁은 필요도 없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도 저희 결혼 잘할 수 있으니까 결혼 허락 안 한다 같은 말로 협박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엄마, 형, 그동안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해도 용서했어요. 이해하려고도 했고요. 근데 엄마랑 형이 하는 행동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네요. 앞으로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결혼식에도 오지 마세요. 날짜, 시간 모두 다 바꿔버릴 거고 엄만 그렇게 좋아하는 형 끼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네가 형한테 했던 짓들 다 기억 못하는 거야. 그건 엄마가 기억 못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 말만 믿고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 모든 잘못들 형이 저한테 한 거 알고는 있으세요? 하긴 제 말을 들어줄 생각이 있었으면 이러시지도 않았겠죠. 앞으로 엄마랑 형은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 취급할 거고 여기 한 번만 더 오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기야, 우린 안으로 들어가자. 앞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무시해. 그 후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착실히 했고 오빠랑 전 저희 가족들만 모시고 식을 올렸어요. 처음엔 그래도 사돈을 모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집까지 찾아오는 막무가내 행위를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한 번만 더 연락 오거나 찾아오면 이르라고 하셨죠. 나중에 이 얘기를 듣기로는 그 빌라는 사기당해서 비싸게 산 건지 5천만 원이라는 25%밖에 안 되는 돈만 받고 되팔았다고 하네요. 그걸로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오빠한테 연락 온 것 같긴 한데 그 의도도 불순해서 칼 차단해버렸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잘 대처해주는 걸 보고 믿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혼여행도 갔다 와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시댁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마음고생 중이라면 곧 해뜰 날이 찾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